선수들이 먼저 감독한테 올해 우승시켜드릴게요라고 말을 던지는 게 쉽지 않은데 기아에서는 올해 그걸 했거든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우승시켜드릴게요. 진짜요, 진짜. 선수들이. 근데 시즌 중에 욕 많이 먹기도 했어요, 사실 기아 팬들한테. 그렇죠. 이거는 우승을 뭐 10번 한 감독도 욕을 그쵸. 먹을 수밖에 없는 아니 상황인데. 144경기 중에 144승을 해도 욕 먹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필드에서 드디어 광주가 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네. 이범호 감독은 이걸로써 데뷔한 첫해 네. 통합 우승한 감독이 됐어요. 역대 세 번째. 세 번째. 네. 역대 세 번째. 감독이었는데 뭐 이범호 감독은 좀 여러 가지가 따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본인도 선수들이 팀을 사실 갑작스럽게 감독이 됐고 그렇죠. 팀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을 갖는 시선들이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다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하고 우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은 뭐 이름이 보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인터뷰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는 기아 올 줄 알았다. 주변에서 보모라서 네. 너 이름은 모두 기아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올 줄 알았고 자기는 우승을 꼭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 참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보통 우승을 하면 내 전략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딱 와서 하는 말이 선수들, 자기는 선수들이 마음껏 그라운드에서 뛰어놀고 수 있는 야구를 했다. 네, 그게 통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즌 시작했을 때 이범호 감독 취임 소식을 전하면서 예전에 이제 형님 리더십, 진짜 그 선수들과 소통 잘하고 그리고 정말 그 형처럼 아우르는 리더십이 빛을 발할 거다. 네.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고 네네네네. 했는데 그게 진짜 똑 들어 맞았어요. 사실 역대 그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나 제가 SSG도 했고 뭐 두산 우승 과정도 보면 선수들이 먼저 감독한테 올해 우승시켜드릴게요라고 말을 던지는 게 쉽지 않은데 기아에서는 올해 그걸 했거든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우승시켜드릴게요. 진짜요, 진짜. 선수들이. 근데 시즌 중에 욕 많이 먹기도 했어요, 사실 기아 팬들한테. 그렇죠. 이거는 우승을 뭐 10번 한 감독도 욕을 그쵸. 먹을 수밖에 없는 아니 상황인데. 144경기 중에 144승을 해도 욕 먹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근데 되돌아보면은 뭐 이제 한국 시리즈만 한정해서 혹은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내렸던 판단들이 이범호 감독의 판단이 잘 맞아 떨어진 게 꽤 많았다는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초보 감독이지만 감독으로서의 능력도 분명히 그럼요. 예. 선수들의 활약과 뭐 그것만으로 치부하면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 감독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가 되고 감독 하마평이 막 오를 때 이범호 감독 얘기가 나올 때 모든 야구계 관계자들이 단장이고 뭐 팀장이고 너무 어리지 않아? 얘기였거든요. 지금 윈나우를 하는 팀이 네. 초짜 감독을 선택한다고? 네. 이거였거든요. 예. 이게 된다고? 어떻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딱 되고 나서 사실 시즌 내내 돌아보면 1등이 아닌 날이 12일인가 밖에 안 돼요. 계속 1등이었어요. 제가 그때 기사 쓰면서 찾아보는데 12일인가 13일 정도 제외하면 다 1등이었어요. 그 중에 며칠은 시즌 내내. 상당했는데. 그게 초반이에요. 4월, 그러니까 5월 며칠부터 계속 1등이거든요. 그러면 팀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아 구단의 전력 자체가 감독 손에 지어진 게 많은 팀이긴 하죠. 좋은 타자 많고, 좋은 투수 많고, 선발 다 좋은데 제로 좋다고 좋은 요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잘 요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감독이 중간에서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막 세세하게 막 관여도 내가 봤을 때 안 한 것 같아. 알아서 다 움직이게 만들어준 것 같아. 그리고 시즌 중에 그 약간 전설이 될 장면 하나 만든 거 있잖아요. 양현종 강판대 뒤에서 이렇게 안아준 거. 맞아요. 역대 그런 감독이 있었을까요? 맞아, 없죠. 그 카메라 찍히는 거 뻔히 다 알 텐데. 네. 그냥 자기는 그냥 위로해주고 싶어서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양현종 선수는 시즌 전에 형이라고 안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고. 예. 그게 약간 선수와 감독의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범호라는 리더 네. 하나에 선수들이 탁 뭉쳐서 그 리더를 떠받치는 이런 게 그거였고, 저는 이범호 감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초보 감독인데 초보 감독답지 않은, 뭐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하거든요. 초보 감독들은. 조급해질 수 있죠. 급하죠. 네. 근데 기다렸어요. 그 부상자가 계속 나오고 중간중간이 비어있는, 특히 선발진 마운드가 흔들릴 때 막 댕겨 쓰고 막
투수 운영도 그때 되면 완전 꼬여요. 선발 투수가 많이 없으면. 근데 그걸 얻고 자기 원칙대로 이렇게 딱 가져가는 모습. 딱 시즌 시작 전에 불펜 필승조 우리가 한 4명, 5명 정도. 근데 곽도균은 좀 애매해. 신인이라서. 신인급이라서. 근데 한번 줘보면서 기회를 줄까 해서 그럼 5명. 요 5명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필승조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가자. 땡겨 쓰지 않겠다. 흔들지 않겠다. 보직을 바꾸지 않겠다. 그 원칙을 그대로 자기가 처음 결정한 거를 끝까지 밀어간 것도 저는 이범호 감독의 이 뭐 리더십, 용병술 여기에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뭐 이 강력한 기아의 모습은 꽤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렇죠. 큰 변동이 없는 이상. 아마 내년 미디어데이 때 예. 주적이 되지 않을까요? 기아가 가장 경계 대상이 우승 되겠죠. 후보 1강이지 않을까?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왕조라고 하면 두산 왕조가 사실 마지막이었고 네. 이 왕조 구축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용현 감독이 자신 있게 왕조를 구축하겠습니다라고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나서 딱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거든요. 쉽지 않았죠. 왕조 구축은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범호 감독도 그날 한국 시리즈 끝나고 그 마지막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왕조 구축이 쉽지 않다. 왜? 특히 최근 프로야구는 전력 평준화가 확실히 돼 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왕조 구축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기아가 가장 뛰어난 전력을 갖췄고 선발, 그러니까 특히 레일 선수를 그대로 지키고 예, 선발 외국인 투수가 또 바뀌고 이런 과정을 좀 단단해질 수 있는 포인트는 있지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직 조금 이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말이 나온 김에 내일 선수 관련해서 들려오는 얘기는 좀 있어요. 저는 내일 선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 KBO 리그에서 지금 NC의 하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SSG 내일 선수, 네. 특히 지금 SSG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아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지만 그 잘했잖아요. 그 구속도 확인을 했고 충분히 삼진을 많이 뽑는다는. 그래서 SSG가 앤더슨. 앤더슨 선수를 얘기를 할 때. 계약을 들어가고 싶은데 이쪽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뛰어들어요. 앤더슨 선수도 그런데 지금 하트 선수 거의 메이저리그 얼마나 그 돈을 어떻게 채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에 상황은 맞춰주지 못한다면 거의 메이저리그 한다고 봐요. 특히 내일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행하는 구종 스위퍼를 가장 잘 던진다는 점에서 기아가 잡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어제 방송에서는 유성규 당장님이 애매하기 때문에 남을 것 같다라고 예상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스위퍼라는 무기를 확실하게 가졌고 이번 시리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볼 구독자분들 중에서 비슷한 예상을 하신 분들이 9위는 좋지만 속도가 한 4, 5km 정도 아쉽다 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그건 그렇죠. 약간 좀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어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 남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 내일이 남겠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기아가 잡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후자도 굉장히 강력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합이 맞아서 남지 않을까. 이제 변수는 전 그거라고 봐요. 이게 내일 선수가 턱관절 수술을 받기 전후 상황을 보면 기회가 엄청나게, 물론 기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했어요. 진짜 딱 결정내자마자 바로 24시간 안에 병원 잡고 끝나고 나서도 막 온갖 맛있는 거를 먹이고 맛있는 거를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구단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준다, 이렇게 나를 도와준다라는 점은 내일 선수가 이 뭐 미국이냐 한국이냐 결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기아로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긴 보는데 저는 지금 메이저리그가 투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어느 리그에서 괜찮은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를 일단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메이저리그 구단의 경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메이저리그 구단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나 마이너 계약 싫어. 나 마이너 계약은 안 할래. 이 스탠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메이저리그 뭐 어떤 구단에서든 간에 스플릿 계약을 제시한다거나 뭐 메이저 보장 계약을 안 제시하면 여기 남을 확률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 내일 선수가 한번 다쳤던 게 꽤 크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메이저리그에서도 특히나 이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앤더슨이나 하트나 내일까지도 저는 이쪽 세 명은 메이저리그에서 어떻게든 오퍼가 가긴 갈 것 같거든요. 아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진 않을 것이다. 근데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말 만약에 메이저에서 정말 메이저리그 계약 제시하고 이걸로 붙으면 상대가 안 되죠. 그쵸. 우리는 뭐 넘을 수가 없는 벽이니까 거기. 일단은 이거는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야겠네요. 좀 뭐 기자분들께 계속 여쭤보고 좀 분위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놓지